어느새 이제 설이 다가왔는데 설 잘 보내야 되겠죠.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경기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혼돈의 상황이고 국민들이 기분 좋은 설을 그렇게 보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많이 얼어있고 정부도 내전 상태이면서 현재 무정부 상태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이 가장 이제 피부로 느끼는 어떤 체감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온 위기는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유추해 볼 때 지금 전 국민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나라의 근간이 뿌리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종식된 이 상황에 법치도 이제 전도돼서 법치가 전혀 거의 작동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사상 초유의 상황을 대한민국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 그 사건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이 다른 어떤 윤 대통령의 구속이라든지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이 탄핵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거죠.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 직무 과정에서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어떤 비상대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무언가를 봐야지 그 비상계엄 선포라는 거기에만 꽂혀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군에 대한 어떤 동원 이런 것에만 꽂혀서 비상계엄의 중요성만이 부각된다면 이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은 계속 그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어떤 새들도 위기를 느끼면 이제 한 곳에 모이면서 그 위기를 체감하듯이 지금도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이고 전 국민들이 위기의 상황인 거는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직감을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서 사는데 국민들도 이제 기본권과 주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부여된 주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흔들린다면 국민들도 그것을 이제 묵과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기본권이 흔들리고 개개인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에게 부여된 주권이 흔들리는다면 그건 이제 국민적인 위기가 맞는 거고 이 상황의 혼동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계엄령의 주 본질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각도를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겠죠.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이지 않지만 종식되어 상태니까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고 위기고 대통령께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정이 이제 거의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였고 마비 상태. 그런데 이제 다수당이 엄청난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어떤 국정 수행을 할 수 없게끔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가해서 대통령께서는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발목이 잡혀서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거는 이제 정상적인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발생할 수 없고 체제가
장악당한 상태, 자유민주 체제가 종식이 일어난 상태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구속 수감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도 체제가 정상적인 법치가 작동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탄핵몰이를 이제 선동에 의해서 이제 끌고 가는 것이 되겠죠. 국회에서도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때 있어서 처음에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표결을 붙였을 때 이미 이제 처음에는 부결로 결론이 나면 그대로 이제 대통령 복귀하는 게 돼야 되는데 계속 재의결해서도 다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그것이 또 통과되지 않을 땐 다시 발의하고 이러한 정도로 이제 국회의 권한을 마음대로 이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활용한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죠. 그것도 야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여당과의 어떤 합의 없이 그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내란죄 부분도 그렇잖아요. 내란죄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빼고 국회에서는 내란죄를 붙여가지고 표결에 이제 그거를 이제 붙인다면 그거는 이제 가결 이런데 상당한 이제 국회의원들이 동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고 대통령은 이것은 탄핵 소추안 부결됐을 때 그대로 이제 업무를 복귀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고유의 결단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잣대로 이제 이걸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죄라는 그런 명목을 씌워서 비상시에 어떤 대통령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유의 권한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이기도 하죠. 국가가 어떤 비상의 측면에서. 근데 이게 이제 비상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 현 시점이 국가가 정말 비상계엄 선포를 할 만큼 이 시국이 비상시국인가라는 걸 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고 국민들도 이제 국민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그런 비상시국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이제 체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체제가 자유민주 체제가 종식된다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부정되는 건데 그것만큼 큰 비상시국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거는 비상시국인 거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주권도 이제 침해되고 국민들이 이제 자유도 침해되는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종식, 그건 이제 법치도 이제 사실상 희미해지는 건데 그런 거 가장 국가 비상사태이지 무엇이 더 국가 비상사태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피해가 예상될 때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맞겠죠. 현재 지금 이제 탄핵 그런 심판이 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변론에 참여하셔서 이제 자기 방어권을 가지고 변론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헌재 재판관님들이 이런 사건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각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헌법재판관들도 이 계엄이라는 그 상황에 꽂혀서 전체적인 맥을 보지 못하고 그 부분만 본다면은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인용이라는 어떤 결과로 이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이제 재판 진행되는 걸 봤을 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헌재에서 대통령님이 다시 이제 업무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헌재 재판관님들의 판단을 보았을 때 계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군사적인 어떤 반란 이런 쪽으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반란이 맞긴 하지만 어떤 목적성과 의도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평가는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이번 계엄 사태는
체제의 어떤 종식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할 수밖에 없는 특단의 조치고 그렇게 된 거라 봅니다. 국회에서도 계엄 해제안을 발의했을 때 그걸 대통령께 수락했고 빠른 시간 내에 계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국민을 향한 지금 이기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일정 부분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해서 대통령님께서 빨리 이제 대통령으로서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국민적인 얘기가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뭐 헌재의 그 상황과는 무관하게 국민적인 상당한 동요가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정말 납득할 만한 수긍할 만한 결과가 헌재에서 내놓지 못할 경우는 여기에 대한 동요가 상당히 있고 국가 혼란으로도 빠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헌재 재판관님들께서는 이 사건을 단순히 이제 계엄이라는 것에 국한시키지 말고 포괄적인 부분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고 정말 부정선거라는 거 실질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부분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자유민주 체제가 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넘어가서 입법 독주가 이제 발생하고 모든 법안이 그냥 야당 임의대로 통과되는 이 사태가 발생했는지 이게 과연 정상적인 어떤 권력 이양에서 과정에 이양에서 이런 상황이 오는지 아니면 여기에 부정선거라는 어떤 개입이 돼서 이러한 상황으로 미궁 속으로 좀 빠져들어서 국가 체제까지 이제 붕괴에 이르게 되는지 이러한 정황에 대한 걸 이제 자세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평가가 내려져야 될 부분이지 이게 단순하게 계엄 그 상황을 보고 내란죄를 적용시켜서 현재 대통령을 구속시킨다면 국민적인 어떤 저항에 직면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계엄을 이제 내란죄로 보지 않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계엄도 어떤 의도성, 목적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런 내란죄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건데 이번 계엄은 유추해 보았을 때 여러 정황과 상황을 봤을 때 내란죄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목적을 통해서 이제 권력 탈취를 위한 어떤 목적성, 의도성이 분명할 때 내란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목적성에서 많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내란죄 적용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대통령이 입지에서 남은 임기를 좀 마쳤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헌재가 이제 전체 사법 질서가 다 지금 무너진 상태고 마지막으로 이제 헌재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조차 이제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 없는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님도 깊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번 계엄 상황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국회를 뭐 이렇게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회를 계엄군이 점령했다 이런 식으로 각도로 보면 당연히 이제 윤 대통령의 죄가 씌워질 것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에 심한 침해를 받는 상황이 일어나서 이러한 모든 것이 국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헌법의 가치가 많은 부분이 좀 훼손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계엄의 또 상황은 다르게 판단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대한민국 역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막중한 상황을 가르는 그런 것이 이제 헌재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이 이제 모두 헌재에 쏠릴 수밖에 없겠죠. 헌재의 심판이 국민들이 거의 이제 납득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정될 만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국민들이 이제 갈등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좀 검토를 해서 헌재 재판관님들이 좀 최종적으로 국민들 거의가 이제 수긍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보이지 않게 종식된 상황이고 현재 대통령 체포 강제 구속이라는 엄청난 운명의 순간을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내란에 의한 내전 상태, 무정부 상태로 지금 점점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재의 마지막 결단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이거는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란죄가 불성립 요건에 해당돼서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를 복귀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